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특집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 초등학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은 기자, 이른 시간인데 유권자들이 있습니까? 네, 투표는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시작됐는데요. 서울 영등포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곳 물레동 제1투표소에는 벌써부터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보궐선거라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건데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앞서 이번 대선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영남권과 일부 충청권 등에서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4.28%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유권자 829만여 명 가운데 284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아직 545만 명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난 뒤 개표 작업에 들어가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강은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모두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선 유세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한 곳에서 내란 종식의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약 40여 분간의 연설을 마친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한 뒤 애국가를 부르며 여의도 집중 유세를 끝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기도 했습니다. 21년 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는 교회로 향한 이 후보는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개혁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는 수평적,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국민 속에서 호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하남, 광명 등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돌면서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 두 가지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유튜브 생방송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 학교에 리박스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까지 파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일반 교원들과 달리 늘봄 강사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초등생들을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늘봄학교 사업은 작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1년을 당기며 재촉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지만 일부 교육단체에선 정부의 강행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천만만 찍어도
학교를 열었던 적이 있고 교사만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현재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졌다. 논란의 리박스쿨 대표 손유숙 씨는 늘봄학교 찬성 집회에 앞장섰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손 씨는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 중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손 씨를 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법적 의무인 일반 교원들과 달리 늘봄 강사는 채용부터 활동 과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수업의 경우 공개 수업이나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의 여론조작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리박스쿨 측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여러 협력업체 중 하나일 뿐 어떠한 불법적 비교육적 활동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강사들의 수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별다른 돌파구 없이 포로 교환 정도에만 합의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크림반도 등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렸는데 협상을 중재한 튀르키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7일 만에 재개된 휴전 협상은 악수도 없는 냉랭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에 전달한 로드맵대로 30일간의 무조건적인 전면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또 크림반도 등 2014년 이후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도 이를 수용하라는 요구도 추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사망자 시신 수습을 위한 2, 3일간의 부분 휴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포기할 것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 방어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건데 둘 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결국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ідіоти, тому що, в принципі, сісфаєр для того, щоб не було вбитих. 다만 양측은 중상자와 중증 질환을 앓는 전쟁포로 그리고 25살 미만의 병사를 전원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중상자 포로 교환을 정례화하기 위해 의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3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중재한 튀르키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ladimir Putin'i gerekse Zelenski'yi aynı şekilde İstanbul veya Ankara'da bir araya getirmek, hatta Sayın Trump'ı da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에 대한 기습 작전을 감행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